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액션 스크립트 문법 중에서 자, 여러 가지 프로퍼티스와 타임라인 제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객체를 호출하는, 즉 무비 클립을 호출하는 경로책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자, 언더바 루트라든지 또는 언더바 페어런트, 디스, 언더바 글로벌. 자,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무비 클립이나 객체를 호출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내가 호출한 그 객체에게 어떠한 명령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속성을 바꾼다든지 해당 객체의 프레임을 제어한다든지, 자, 이러한 명령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본 것처럼 제가 여러 가지 명령을 써놨는데요. 기타 외에 다른 명령어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제가 화면에 화면에 띄워놓은 이와 같은 명령어들 정도만 알아도 플래시 무비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할 거는 우리가 프로퍼티스와 타임라인 제어인데요. 자, 프로퍼티스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보통 속성이라는 얘기를 하죠. 속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자, 플래시에서는 그런 사람을 객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을 객체로 볼 수 있는 건데요. 그 어떤 사람마다의 특징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은 키가 크다. 그 사람은 키가 작다. 그 사람은 뚱뚱하다. 그 사람은 성격이 급하다. 자, 이런 식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들을 바로 우리가 프로퍼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일 때 왼쪽에 있는 것들이 플래시에서 말하는 주요 프로퍼티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요. 예를 들어서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사람의 속성을 얘기할 때는 프로퍼티스고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오른쪽으로 이동해라. 그 사람을 가다가 멈추게 해라. 그 사람을 정지시켜라. 자,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이 속성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런 프레임 제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크게 프로퍼티스와 타임라인 제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먼저 왼쪽에 있는 기본 프로퍼티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건 몇 가지 안 되지만 이 몇 가지만 가지고서도요, 우리가 원하는 플래시 무비를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왼쪽에 보시면요. 자, 언더바 X와 언더바 Y. 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언더바 X와 언더바 Y는요. 해당 무비 클립. 자, 지금 화면에 제가 MC라고 표현한 거는 이제 무비 클립의 약자예요. 자, MC라는 거는 무비 클립의 약자고요. 자, 무비 클립의 X좌표와 Y좌표를 뜻하는 거예요. 자, 단위는 픽셀 단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X축이다, 어느 쪽으로 가는 게 Y축이다. 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언더바 X와 언더바 Y. 자, 무비 클립의 좌표를 나타낸다. 자, 이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X 스케일, Y 스케일이 있는데요. 자, X 스케일과 Y 스케일, 그 다음에 언더바 위드와 언더바 화이트. 자, 이 네 가지는요, 그 해당 무비 클립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비 클립의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 자, 그런데 X 스케일, Y 스케일과 위드 화이트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요렇게 한 쌍이 되는데, 이 두 가지 문법 다 MC의 크기를 나타내긴 하지만, 자, X 스케일, Y 스케일은요, 무비 클립의 비율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해당 무비 클립을 객체로 처음 만들었어요. 자, 무비 클립을 처음 만들었을 때를 우리가 보통 100%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100%에서 몇 퍼센트 크게 할 거냐, 몇 퍼센트 작게 할 거냐. 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들이 바로 X 스케일, Y 스케일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위드와 화이트는요, 마찬가지로 최초 만들었던 무비 클립을 가로와 세로 크기를 나타내는데 현재 크기에서 픽셀 단위로 나타낸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 100 픽셀짜리 무비 클립을 만들었다. 이럴 때 가로 픽셀을 200 픽셀로 키워라. 세로 픽셀을 50 픽셀로 줄여라. 라고 할 때 픽셀 단위로 나타낼 때는 저희가 위드와 화이트라는 문법을 쓰게 돼요. 자, 요 두 가지는 같은 크기지만 비율과 픽셀이라는 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언더바 로테이션이라는 게 있죠. 자, 언더바 로테이션은 로테이션 말 그대로
해당 무비 클립을 회전을 할 때 주는 값이에요. 자, 회전을 줄 때는 우리가 보통 원을 한 바퀴 돌 때 360도로 보죠? 자, 마찬가지예요. 이 언더바 로테이션은요, 들어가는 값이 0부터 360까지 들어가게 돼 있어요. 0부터 360.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요, 무비 클립을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우리가 중심점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물리적인 중심점과 액션 스크립트 상의 중심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자, 지금은 저희가 액션 스크립트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액션 스크립트 중심점을 기준해서 오른쪽으로 회전을 할 때는 플러스 값으로 증가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회전, 즉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때는 마이너스 값으로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게 바로 언더바 로테이션이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은 언더바 비저블이라는 게 있죠. 자, 언더바 비저블이라는 거는 해당 무비 클립을 화면에서 보이게 하느냐, 보이지 않게 하느냐. 자, 우리가 어떤 이유에 따라서 해당 무비 클립을 화면에 안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화면에 딱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화면에는 존재하지만 화면에 보이게 하느냐, 보이지 않게 하느냐. 자, 이렇게 할 때는 저희가 언더바 비저블이라는 명령을 쓰게 돼요. 자, 이때 언더바 비저블은 true와 false 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언더바 비저블 true라고 해주면 화면에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언더바 false, 그러니까 언더바 비저블 false라고 해주면 화면에서 안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언더바 비저블이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언더바 알파라는 게 있는데요. 자, 언더바 알파라는 거는 기타 다른 프로그램에서 알파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자, 바로 투명도를 얘기해요. 자, 투명도를 얘기하는데요. 자, 이 투명도도 값이 0부터 100까지 퍼센트로 표현하게 될 수 있고요. 자, 만약에 언더바 알파 0이라고 얘기를 하면 투명도가 0%, 즉 화면에서 안 보여지겠죠? 자, 그 다음에 언더바 알파 50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50%로 화면에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반투명해지겠죠? 그 다음에 언더바 알파 100이라고 해주면 화면에 다 보여주는 게 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무비 클립을 최초로 만들었을 때 언더바 알파 투명도 값은 100이 된다는 거, 그죠? 100이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언더바 커런트 프레임. 자, 언더바 커런트 프레임이라는 거 있는데, 자, 이 커런트 프레임이라는 거는 우리가 무비 클립의 속성을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건 아니지만 그 해당 무비 클립의 타임라인이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더바 루트, 즉 스테이지 자체를 하나의 큰 객체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비 클립도 하나의 객체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디든 간에 다 프레임이라는 건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가 무비 클립 안에서도 왜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프레임을 만들었었죠? 그 프레임을 컨트롤하는 명령어인데요. 자, 그 프레임 중에서 커런트 프레임이라는 것은 현재 몇 프레임이냐, 현재가 몇 프레임이냐, 몇 프레임이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언더바 토탈 프레임즈 있죠? 언더바 토탈 프레임즈는요, 커런트 프레임과 동일하게 사용되긴 하지만 커런트 프레임은 현재 프레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탈 프레임은 그 해당 무비 클립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프레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만든 프레임이 만약에 10프레임이다, 50프레임이다, 100프레임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토탈 프레임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마지막 프레임을 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커런트 프레임과 토탈 프레임은 같이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아주 많아요. 자, 다음은 X 마우스와 Y 마우스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우리가 플래시 무비를 보다 보면요. 자, 마우스 커서 모양이 어떻게 다른 모양으로 나와 있다든지, 어떤 그림이 마우스 커서를 따라다닌다든지, 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쓰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비 클립에 직접적으로 그 마우스 값이 적용되게 할 수 있는 건데요. 일단은 루트상의 마우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나중에 계층 구조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보통 루트의 마우스. 지금 이렇게 마우스가 화면에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러한 마우스 값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무비 클립에 적용되느냐?
이 마우스가 움직이는 X로 움직이는 좌표값, 그 Y로 움직이는 요 좌표값을 무비 클립에 X와 Y 값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비 클립이 마우스를 따라다니게 되겠죠. 자, 이런 것처럼 현재 루트상에 있는 마우스 값을 뽑아내는 그 명령어가 바로 언더바 X 마우스, Y 마우스다. 한 가지 여러분 주의하실 거는요. 언더바 X 마우스와 Y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앞에다가 지금 제가 쓰진 않았지만 언더바 루트 점 언더바 X 마우스, 언더바 루트 점 언더바 Y 마우스 이렇게 앞에 언더바 루트를 붙여주는 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니까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스타트 드래그, 스탑 드래그. 자, 요것도 두 가지가 같이 주로 쓰이는 건데요. 자,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플래시 무비를 보다 보면요, 사용자가 마우스를 통해서 직접 클릭 드래그를 한 그런 컨텐츠 본 적 있죠?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해당 무비 클립을 누를 때는 스타트 드래그를 하고 다시 떼면은 스탑 드래그를 해라. 자, 이렇게 했을 때 스타트 드래그, 스탑 드래그를 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타트 드래그에 트루 펄스 값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했을 때 무비 클립의 중심점과 마우스를 맞춰라 라고 했을 때는 스타트 드래그 true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심점과 맞추지 말고 클릭한 위치 그대로 드래그를 시켜라 라고 했을 때는 펄스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wap depth, 이렇게 swap depth라고 있는데요. 자, 우리 depth라는 용어는 우리가 깊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플래시에서도 깊이, 높이나 깊이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2개 이상의 객체가, 즉 2개 이상의 무비 클립이 겹쳐 있을 때는요, 어떤 게 위에 있느냐, 어떤 게 아래에 있느냐, 이런 게 존재하게 되잖아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만든 그 오브젝트가 위로 올라오게 돼 있는데, 자, 이 stop depth라는 명령어를 가지고서 내가 액션 스크립트 상으로 이거를 위로 올릴 수도 있고요, 밑으로 내릴 수도 있고요, 맨 위로 올릴 수도 있고요, 맨 밑으로 내릴 수도 있고요. 자, 액션 스크립트 상으로 그 무비 클립들의 높이를 조절하는 게 바로 swap depth예요. 자, 그러면은 자, 왼쪽에 있는 것들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요런 것들은 대부분이 무비 클립을 제어하는 보통 프로퍼티스 명령어였고요. 자, 그러면 오른쪽을 보시면 뭐 스탑, 플레이, 고트 앤 스탑 이렇게 쭉 있는데, 자, 요런 것들은 주로 우리가 프레임을 제어하는, 객체의 프레임을 제어하는 그러한 명령어들이 돼요. 자, 우리가 이 액션 스크립트라는 이 언어가 기타 다른 뭐 자바나 C 언어 이런 것들과 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프레임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 프레임이 존재함으로써 더 비주얼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액션 값을 더 줄일 수도 있고요. 그쵸? 그래서 자바나 C 언어와 다르게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게 그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프레임을 제어할 수 있는 명령어들을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자, 이제 보시면 자, 스톱이라는 게 있죠? 스톱은요, 말 그대로 프레임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자, 플레이가 되고 있는 그 무비에 스톱을 걸어준다. 그러면은 플레이가 되다가 딱 멈추겠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플레이는 멈춰져 있는 무비를 플레이를 시킬 때, 자, 플레이를 시킨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플레이와 스톱을 쓰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go to end 플레이와 go to end stop. 자,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두 가지에 대한 차이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go to end stop은 뭐냐면, go to end stop하고 이 가로 안에다가 내가 해당 프레임, 몇 프레임으로 이동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프레임이 1프레임이고요. 그래서 제가 go to end stop 10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10프레임으로 가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go to end stop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반대로 go to end play라고 해주게 되면, 자, 현재 프레임이 1프레임이었고요. 자, go to end play 여기다 10을 입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10프레임으로 점프를 해서 10프레임부터 플레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go to end play라고 얘기를 해요. 자, 나중에 사용해보면 알겠지만 go to end stop과 go to end play를 내가 정확하게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지 내가 좀 더 원하는 플래시 무비를 제작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next frame, prev frame.
자, 이거는 뭐냐면 다음 프레임으로 이동 후 정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꼭 중요한 거는 다음 프레임 이동 후 정지라는 거죠. 정지예요. 자, 이거는 현재 프레임에서 정방향, 그렇죠? 정방향, 오른쪽으로 시간이 진행되는 오른쪽 방향으로 한 프레임 이동을 해서 멈추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프리뷰 프레임이라는 거는 반대로 현재 프레임에서요. 시간을 거슬러 가는 거죠. 뒤로, 즉 우리가 프레임을 눈으로 봤을 때 왼쪽으로 한 프레임 가는 것을 프리뷰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넥스트 프레임과 프리뷰 프레임,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앞으로 한 칸, 뒤로 한 칸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중요한 거는 이동 후 정지라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넥스트 씬과 프리뷰 씬. 자, 이거 두 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메인 스테이지의 그 프레임을 우리가 보통 씬이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요 전 시간에 제가 씬이라는 얘기 설명을 드렸었죠. 그 씬을 여러 개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플래시 무비를 만들다 보면 씬을 여러 개를 추가해서 정리를 해보면 여러 개 루트가 존재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렇게 씬이 여러 개가 존재됐을 때 현재 씬에서 다음 씬으로 이동 후 정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리뷰 씬은 이전 씬으로 이동 후 정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플래시 무비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제 프로퍼티스와 타임라인 제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살펴봤어요. 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액션 스크립트 문법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요 정도만 정확히 활용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원하는 무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문법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액션 스크립트는요, 이런 한 가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쓰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문법들을 어떻게 코딩을 하는지 저희가 실제 플래시 창을 열어놓고서 한번 직접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플래시 화면에서 여러 가지 그 프로퍼티스와 그 다음에 타임라인 제어에 대해서 한 번씩 연습을 해볼게요. 자, 먼저 그러면 제가 화면상에다가요, 자, 무비 클립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서, 자, 무비 클립을 하나 만들죠. 자, F8번 눌러서 제가 MC1번이라는 이름의 무비 클립을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보통 객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요. 이 객체라는 표현은요, 뭐 자바나 C나 이제 객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의미는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자, 플래시에서 객체라는 의미는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무비 클립을 우리가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 그쵸? 얘도 사람, 얘도 사람, 얘도 사람. 자, 이렇게 얘도 사람, 얘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쵸? 이름을 부를 때 누구야, 뭐 순이야, 영이야, 철수야, 이렇게 사람이지만 이름을 있어서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플래시도 마찬가지예요. 플래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네들이 사람이에요. 그쵸? 얘네들이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각자의 이름을 정해주는 거죠. 자, 이름은 우리가 인스턴스 네임이라고 그러는데요. 해당 무비 클립을 선택을 하고 그 밑에 프로퍼티스에 보면요, 무비 클립이 있고요. 그 밑에 이름을 적어줄 수 있게 보여요. 자, 이곳에다가 얘 이름을 적어주는 거예요. 무비 클립의 이름. 자, 예를 들어서 제가 MC라는 이름을 줬어요. 자, MC라는 이름을 주면 얘는 이제 MC라는 이름을 가진 객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얘네들은 아직까지는 사람이에요. 크게 객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물론 객체긴 객체죠. 하지만 아직까지 인스턴스 이름을 갖지 않은 그냥 사람이고요. 얘는 이름을 가진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또 하나 플래시에서는요. 지금 제가 얘를 MC1이라고 이름 줄게요. 그리고 얘도 MC1. 자, 이것처럼 같은 경로상에 같은 이름을 가질 수는 없어요. 얘는 MC2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주셔야지 따로따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우선은 지금은 그냥 하나만 만들어 놓고요. 제가 얘를 MC1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간단하게 코딩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할게요. 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자, AS. 그쵸? 제가 액션 스크립트를 작성한 프레임이라서 제가 AS라고 이름을 줬고요. 자, 여기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우리가 코딩을 할 때는요. 크게 프레임에 코딩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비 클릭 객체한테 코딩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지금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제가 우선 이 프레임에다가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F9번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 지금과 같은 액션 스크립트 창, 이렇게 뜨죠? 자,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는 액션 스크립트 창이 뜨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스크립트, 어시스트라고 해서, 요거는 뭐냐면요, 직접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당, 클릭,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당 값만 입력을 하는 방식이, 우리 스크립트 어시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코딩을 하게 되면, 좀 디테일하거나 깊이가 있는 코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스크립트 어시스트를 해제한 상태에서 그냥 메모창처럼 이 백지 화면에 놓고서 코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지난 시간의 경로와 그 다음에 오늘 이 프로퍼티스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를 합쳐서 저희가 한번 제어를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지금 MC가 있는 레이어가 이렇게 있고요. 자, 실제 코딩은 AS 여기다 하게 되죠. 자, 그러면 해당 프레임을 선택을 하시고, 자, 해당 프레임이라고 뜨는 걸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제가 입력을 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이 MC1이라는 애한테 명령어를 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배운 경로에 의해서 언더바 루트에 있는, 그쵸? 뭐예요? 언더바 루트라고 하면 이 화면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이 화면 전체에는 누가 있냐면 MC1번이라는, 그쵸? 무비 클립, 즉 객체가 존재하게 되잖아요.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했었죠? 언더바 루트에 있는 MC1번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MC1번아 라고 불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배운 속성을 한번 써볼게요. 언더바 x는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언더바 루트에 있는 MC의 언더바 x 값을 컨트롤 하겠다. 그 얘기예요. 자, 보시면 지금 MC1번이라는 무비 클립은요. 지금 좌표 값이 x 값으로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입력을 해볼까요? 100에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한마디로 MC1번이라는 애는 100에 있는 거죠. xy 100에 있게 되죠. 자, 그럴 때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언더바 루트 점 MC1 점 언더바 x는 200이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서 확인해볼까요? 자, 화면에서 200만큼 이동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언더바 루트에 있는 MC1점의 언더바 y는 200이다. 아직 화면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저희가 여기다가 좌표를 하나 찍어볼게요. 제가 조그만 동그라미 하나 그려서요. 자, 이 동그라미는 제가 빨간색으로 해서 200에 200, 그쵸? 현재 요 점이 200에 200이란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MC1번은 100에 있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제가 액션으로 의해서 200에 200으로 옮겨라 라고 했을 때, 그쵸? 자동으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지금 제가 컨트롤한 거는 MC1번의 X값, Y값을 컨트롤 한 거고요. 또 다른 거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요. 현재 무비 클립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컨트롤 T, 그쵸? 그러면은 트랜스폼 메뉴가 뜨게 되죠? 자, 제가 요 앞전에서 설명드렸을 때 최초 무비 클립을 만들었을 때의 크기 100%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현재 크기가 100% 비율로 봤을 때요. 그쵸? 현재가 100%였을 때 제가요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언더바 루트에 있는 MC1번의 언더바 X 스케일은 200이다. 그리고 언더바 루트에 있는 MC1번의 언더바 Y 스케일도 200이다. 라고 해주면 잘 보세요. 자, 컨트롤 엔터 키를 딱 누르는 순간 어떻게 돼요? 크기가 확 커진 걸 볼 수 있죠. 네.
지금 x 스케일, y 스케일은 비율, 퍼센트, 200%로 키워라 라는 얘기예요. 자, 같이 쓰이는 게 비슷한 의미가 뭐가 있었죠? 언더바 루트 점 mc 1점 언더바 위드스라는 게 있었죠? 위드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언더바 루트 점 mc 1점 언더바 하이트가 있었어요. 자,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자, 얘네들은 퍼센트 단위, 그쵸? 그리고 얘네들은 픽셀 단위가 된다고 그랬죠? 자, 보면, 자, 현재 크기가, XY 크기죠? 위드가 62.5에 62.5잖아요. 자, 그럼 제가요, 이번에는 크기를 한번 키워볼게요. 150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요. 여기서는 200%로 바꿔주고, 그쵸? 퍼센트를 200% 바꿔주고, 여기서는 150 픽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150 픽셀을 얘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플래시 액션 스크립트는 읽을 때 위에서 아래부터 읽게 돼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줄로 보자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자, 그러면은 컨트롤 엔터 키를 누르는 순간 좌표를 XY 200에 200으로 이동을 시키죠. 그 다음에 다시 퍼센트 X 스케일과 Y 스케일을 200, 200으로 했어요. 하지만 밑에 와서는 위드와 화이트, 즉 가장 최근의 명령어를 수행한 얘네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200%로 키운 다음에 다시 150, 150 픽셀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 액션 스크립트에 있는 순서죠. 자, 액션을 읽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저희가 이런 걸 해볼까요? 언더바 루트에 있는 MC 1점 언더바 알파는, 자, 알파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투명도라고 얘기를 했죠? 자, 투명도 0부터 100까지 진행된다고 그랬어요. 자, 제가 알파를 0으로 해볼까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 키 눌러서 확인해보면 여기 있던 MC1이 어디 갔죠? 자, 여기 있어요. 그쵸? 있는데 투명도를 0으로 했기 때문에 안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제가 투명도를 한 50이라고 입력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반투명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처럼 언더바 알파라는 거는요, 투명도를 0부터 100%까지 표현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다른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럼 옆에다가요, 이번에는 제가 사각형 무비 클립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를 F8번 눌러서, 자, MC2라는 무비 클립을 만들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제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거는, 자, 무비 클립으로 만들 당시에, 자, 오른쪽에 이렇게 9개의 포인터가 보이죠? 자, 이게 바로 중심점을 뜻하게 돼요. 자, 무비 클립상의 중심점이죠. 우리가 이 중심점을 바꿀 때는 어떻게 바꾼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저 앞 시간에서 배웠었고요. 지금 여기 무비 클립을 등록시킬 때 나오는 요게 바로 액션 스크립트상의 중심점이 되는 거예요. 자, 기본, 자, 왼쪽 상단, 오른쪽 상단 이렇게 중심점을 바꿀 수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운데 체크를 하고 무비 클립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요 무비 클립의 이름이 있어야겠죠? 자, 이번에는 MC2번이라고 얘기를 줄게요. 자, 얘는 MC1번이니까 얘는 MC2번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MC2번한테 제가 어떠한 액션을 줄 거냐면, 이런 액션 줘볼까요? 언더바 루트에 있는 MC2번에 언더바 로테이션. 자, 언더바 로테이션은 뭐였죠? 그쵸? 회전 값이었죠? 자, 언더바 로테이션이라고 해주고, 한 45다. 그럼 뭐를 뜻하는 거예요? 몇을 뜻하는 거예요? 자, 45도를 뜻하게 되는 거죠? 45도를 뜻하게 돼요. 자, 우리가 해당 무비 클립을 선택을 하고 이 트랜스폼 창을 확인해 보면 최초 무비 클립을 만들었을 때 가로 세로 100%,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로테이트라는 값이 있죠? 최초 만들었을 때 값은 0도로 봤을 때, 그쵸? 0도로 봤을 때 몇 도를 돌려라? 자, 이렇게 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오른쪽으로 45도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만약에 제가 이번에는 15도다
라고 해주면 15도만큼 회전하게 되죠. 얘는 왜 일로 오죠? 얘는 아까 x, y 값을 일로 옮겨놨기 때문에 일로 오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마이너스 15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왼쪽으로 도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지금 모양이 비슷해서 어느 쪽으로 도는 건지 잘 모르는데 제가 이 무비 클립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라인 하나 그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눈에 잘 보이게요. 그쵸? 자, 이렇게 점선으로 자, 이젠 좀 보기가 편하죠? 자,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15도를 돈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아시겠죠? 자, 언더바 로테이션은 회전 값을 얘기한다. 0도서부터 360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있었냐면요. 이런 게 있었죠? 언더바 루트 점 MC 2점 언더바 비저블. 자, 이거는 화면에 보여지게 해라, 보여지지 말아라. 자, 이걸 뜻한다고 그랬어요. 자, 어떤 값을 넣는다고 그랬죠? true. true. 자, true일 때는 화면에 보이는 거예요. 그쵸?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죠? MC2가? 자, 근데 만약에 제가 화면 2에서, 그러니까 화면에서 MC2번을 안 보여주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여기 값을 이제 false다 라고 입력을 해주고 컨트롤 엔터키를 눌러주면 어떻게 되죠? 자, 화면에서 사라지죠? 자, 화면에서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지금은 그냥 제가 다시 true로 바꿔 놓을게요. 자, 그 다음 뭐가 있었죠? 이번에는 그러면 저희가 스타트 드래그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도 다른 무비 클립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제가 무비 클립을 요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동그라미 하나 그렸고요. 이 색을 다르게 주고요. 자, 이 무비 클립을요, F9번 눌러서, F8번 눌러서 MC 3번이라는 무비 클립으로 만들었어요. 자, 무비 클립을 만들어주고, 인스턴스 네임, MC 3번이라고 이름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을 줘볼까요? 언더바 루트에는 MC 3번이 있고요. MC 3번을 부른 거죠. 그 다음에 스타트 드래그. 자, 스타트 드래그라고 줬어요. 스타트 드래그라고 주고, 자, 이 값 안에는 true와 false 값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자, true다.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키를 딱 눌러주게 되면, 자, 어떻게 되죠? 그쵸? 시작하자마자 이 MC 3번이 마우스를 따라다니게 되죠. 이때 마우스를 따라다닐 때, 요 무비클 MC 3번의 중심점과 이 마우스 커서의 중심점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되죠. 자, 이게 바로 true 값이고요. 제가 만약에 여기를 false다 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잘 보세요. 자, 따라는 다니지만 그쵸? MC 3번이 마우스를 따라는 다니지만 즉 스타트 드래그가 되지만 값을 false로 줬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중심점과 맞추지 않고 따라다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스타트 드래그 false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언더바 루트 점 MC 3 점 스탑 드래그. 자, 이거는 현재 만약에 드래그가 되고 있다면 드래그를 멈춰라라는 얘기예요. 그쵸? 지금 여기서 드래그를 시켰고 바로 또 MC 3번은 드래그를 멈추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되면 자, 드래그를 안 하게 돼요. 맞죠? 실제로 이렇게 쓰이는 경우보다는 버튼에 의해서 클릭 드래그를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우리가 스타트 드래그, 스탑 드래그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가장 많이 쓰는 저희가 무비 클립 속성, 그쵸? 프로퍼티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자, 이제 화면에 있는 애를 다 지울게요. 자, 화면에 있는 애를 다 지우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프레임을 컨트롤하는, 기본적으로 프레임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기 전에 제가 프레임의 변화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다 간단하게 무비 클립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여기에 그래픽 심볼 F8번 눌러서 그래픽 심볼, 그쵸? 그래픽 심볼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F8번 눌러서 다시 무비 심볼을 만들죠. 얘는 MC4번이라고 이름 줄게요. 자, 제가 그래픽 심볼을 만들고 무비 심볼을 만들었다는 얘기는요. 해당 무비 클립 안에서, 그쵸? 해당 무비 클립 안으로 들어왔죠? 더블 클릭해서 무비 클립 안에 요 타임라인에다가 어떠한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모션 트레이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션 트레이닝을 주기 위해서는 최초 그래픽 심볼이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50프레임에 가서 F6 트위닝, 그 다음에 50프레임에 왔을 때 이쪽을 이동시켰어요. 그러면 해당 이 무비 클립, MC4번이라는 무비 클립은요, 1프레임부터 50프레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죠. 자, 컨트롤 엔터키를 눌러보게 되면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무비 클립의 특성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비 클립의 특성상 계속 반복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제가 이렇게 한번 명령을 줘볼게요. 자, 무비 클립 안으로 들어가서, 자, 마지막 프레임 여기죠. 여기 프레임을 제어할 거기 때문에 이 프레임에다가요, 이렇게 써볼게요. 스톱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스톱 뭐라고 그랬죠? 정지하라고 그랬죠? 그럼 이 무비 클립의 속성이 원래 갔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제가 컨트롤 엔터키를 눌러서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마지막에 와서 멈춰버리죠? 자, 왜 멈추냐면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 스톱이라는 명령이 걸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1프레임에다가도 스톱을 줘볼게요. 스톱. 그러면 시작하는 프레임에도 스톱, 마지막에도 스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루트로 나가서, 자, 얘는 MC4번이라는 이름을 줄게요. MC4번이라는 이름을 주고요. 자, 이번엔 제가 이런 명령을 줘볼게요. 자, 밑에다가, 위에 지금 무비클립은 제가 지웠지만요, 그냥, 이게 제가 지우진 않고 놔둘게요. 자, 이번에는요, 언더바 루트에는 MC4번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쵸? MC4번. 자, 보시면 알겠지만, 컨트롤 엔터키를 누르자마자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왜 움직이지 않고 있죠? 시작하자마자 1프레임에 스톱이라고 걸려 있잖아요. 그쵸? 자, 이러한 애를 언더바 루트 점 MC 4점 go to end play 이렇게 줘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루트에 있는 MC를 불렀죠? MC 4번에 go to end play 뭐 하라고요? MC 4번에 2프레임으로 가서 플레이를 해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냐면, 지금 요 타임라인은 누구 거예요? 루트 거죠? 그리고 요 타임라인은 누구 거예요? MC 4번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MC 4의 go to end play 2프레임으로 가서, 그쵸? 1프레임엔 스톱이 걸려있으니까 2프레임으로 가서 플레이를 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플레이를 해주고 마지막에 와서 또 다시 멈춰버리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컨트롤 엔터키를 눌러서 시작하자마자 스톱이 걸려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지금 엔터 프레임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바로 시작을 안 하게 돼요. 얘가 그냥 먼저 정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을 제가 살짝 바꿔볼게요. 얘를 이렇게 쓰지 않고요. 제가 여기다가 버튼 하나 만들게요. 플레이라는 버튼 심볼로 만들어 볼게요. 자, 버튼 심볼. 자, 버튼 심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자, on, release.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해라? 버튼을 눌렀을 때 MC4번에 2프레임으로 가서 플레이를 해라. 자, 이렇게 주는 거죠? 자, 컨트롤 엔터키 딱 눌러준 다음에 실제로 이 버튼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쵸? 2프레임으로 가서 플레이를 하고 마지막에 도착하면은 정지를 하게 되죠? 자, 이번에는 이 명령어를 고텐 스톱으로 바꿔볼까요? 스톱, 25프레임.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러면 25프레임으로 가서 뭐라고 그랬죠? 멈추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볼까요? 그쵸? 고텐 플레이로 했다면 25프레임으로 가서 플레이를 했겠지만 고텐 스톱으로 줬기 때문에 25프레임에 가서 정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처럼 프레임을 제어하는, 그렇죠? 저희가 간단하게 프레임을 제어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어요. 자, 이 기타 이 버튼한테 사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엔터 프레임에 사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렇게 액션을 한 번만 주고 마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에 의해서 또는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다른 값들로 다시 중간에 변화를 준다든지, 자, 이런 이제 복잡하게 문법들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문법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오전에 방금 전에 공부했던 여러 가지 프로퍼티스에 대해서 이해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셔야지 요 다음 시간에 하는 이제 문법 시간에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거예요.